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중해에서 사라진 이집트 여객기는 기술적 결함보다는 테러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집트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폭발 이론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당사국과 전문가와 확정적인 지적을 하기 전에 테러일 것 같다고 트윗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게는 또 다른 테스트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강간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5%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팍스뉴스의 3%포인트 차이보다도 더 큰 격차입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이는 클린턴 스캔들, 클린턴 가정의 자선재단이 사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예비선거를 끝까지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오버타임 규정 강화에 대해 잡지 포브스에는 셀러리맨에게 나쁜 규정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같은 정책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공정한 규정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감리교단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성직자와 동성결혼을 받아들일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폴먼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새 법을 보이콧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연주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던 여객기가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추락했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추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라졌다는 disappeared라는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다 하다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가 되면서부터 이집트의 항공장관이 테러보다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테러 쪽에 무게를 둔다 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폭발 테러 이론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객기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승객이 56명, 승무원이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명이 이집트 사람이었고 15명이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집트와 프랑스가 주도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의 국적기이고 또 이제 추락하는 지점도 거의 이제 추락이 아니고요. disappear된 지중해 이집트에 다다랐을 때 그런 때였고 나머지 탑승객들이 유럽이라든가 중동이요, 알제리아, 벨기에, 영국, 캐나다, 걸프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프랑스보다도 이집트가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있을 때 최근에는 테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테러와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어느 국가에서 조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또 어떠한 조사 담당관들의 자존심이라든지 프로페셔널한 표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사 자체를 믿지만 이집트 당국이 조사의 어떠한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미국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폭발 테러일 것이다라고 먼저 이론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수입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테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충격 없이 이제 바로 발표가 된다던가 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동에서의 이집트의 다른 나라와의 국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집트에서 조사를 주도할 경우에
투명성이 있겠는가? 그 투명성에 대해서 좀 별로 신뢰를 두지 않는 그런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것이 그 테러일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은 조종사가 이 라디오 콜에도 답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그리스 섬에서 이제 비행기의 잔해인 것으로 보이는 물체가 2개 정도가 큰 것이 일단 그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밖에 이제 그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에어 마샬도 그 3명이나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정황이라든가 라디오 교신을 본다던가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테러 공격일 가능성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감을 잡았었던 것 같고, 러시아의 국가안보국장도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거의 그 테러리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테러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면서 거의 지금 후보로 확정적인 이 도널드 트럼프는 새벽 4시 28분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6시경에 이집트 항공장관이 테러 쪽에 무게를 뒀는데, 그보다도 1시간 30분쯤 앞에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 공격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테러 공격으로 인한 그 사상자가 난 것이 그 항공 사건인 것이 분명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바람이 막 나오고 있어요, 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 나의 주장이 맞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여객기 그 항공기의 그 사건인 것에서 또다시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이슈는 역시 경제입니다만은, 경제라고 할지라도 이제 대선에 가까워서 또 지금도 뭐 그다지 멀진 않습니다만 테러의 태자만 나와도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게 투표를 해야지 되지 하고 그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럴 때 뭐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게 섣부른 발표이긴 하죠. 트윗을 통해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고 정보가 취합된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이, 또 미국 국적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경솔하긴 합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또 내 주장이 맞지 않았느냐, 거봐라, 내가 테러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지금 뭐 미국의 그 선거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 이집트 여객기 disappear 사건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 인면을 보더라도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그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이 사실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시행되지 않았었고, 다시 이제 이것을 그 부활시켰다고 할까요? 그 규정 자체를,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너무 분명합니다. 경제 잡지 포브스는 반대하는 기고문을 치렀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는 23,660달러 미만의 봉급이요. 봉급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hourly가 아니라 봉급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1년에 23,660달러 미만을 받는 사람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오버타임을 할 때 본래의 그 봉급보다 1.5배 계산을 해서 주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됐었는데, 연방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47,500달러 미만을 받는 사람들까지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매니저급이 그 가장 먼저 적용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스트 라이터라고 해서 포브스에서 그 오피니언을 발표를 했는데, 누가 썼느냐면은 칼스 주니어를 그 소유하고 있는 CKE 그 레스토랑 그룹이 칼스 주니어가 속해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의 이제 그 CEO입니다. 앤디 퍼더 씨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명명백백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는
뭐 언론에 따라서 지적은 달라요. 일단 1차적으로 420만 명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되고 돈으로 따지면 약 13억 달러 정도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 계층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 그 방안이다라고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카스 주니어를 포함해서 많은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앤디 퍼스터 이 CEO는 고용주가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그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정부가 그렇게 주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돈을 액수를 다른 데서 벌충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줄까 하는 뭐 당연한 그 의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노동부의 그 종이책과 주판알과는 책상에서의 그런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고용주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라는 것이 보너스, 베네핏, 승진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용주는 봉급을 주던 그 고용인을요, 인플로이를 시간당으로 바꾸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40시간 이상은 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이 겪어왔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스케줄도 40시간 이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구 그 회사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될 때 이제 매니저는 지금까지 적어도 23,300달러 이상을 1년에 받는 그 봉급쟁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타임은 받지 않았지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너스라든가 오버타임 대신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너스 같은 것을 받고 시간을 좀 그 매니저가 매니저답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생기면 보너스를 더 많이 받고, 이게 좀 매니저가 시간을 스스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이제 컨벤션이 열린다 하면은 로컬 이벤트요, 비즈니스 기회로 잡고 그곳에 가서 매니저가 자신이 잘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가서 뭔가 그 사업을 확장시켜서 성과가 높아지면 본인의 보너스까지 올리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예를 계속 들면서 또 이제 지금 역시 CKE 레스토랑의 COO로 일하는 한 사람, 에릭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983년도에 정말로 밑바닥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 카스 주니어까지 포함한 CKE 레스토랑의 COO로 일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간당으로 일해서 보너스를 받고 일 잘하면 COO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이제 봉급 주는 사람들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룰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이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될 예정인데, 고용주들에게는 60일 동안 시간을 줘서 뭐 비용 계산 같은 것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 그 비용 계산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게 정부에서는 중간 계층 수입이 꽉 묵혀있는 이 계층의 수입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진보적인 경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부도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 것이다 하는 게 뭐 가장 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KE 레스토랑의 CEO의 주장이었습니다. 포브스에 쓴 글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뉴욕타임즈는 오버타임을 다시 공정하게, 이런 제목을 싣고 있습니다. 왜 다시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때는 뭐 뉴욕타임즈 시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게 시행이 되다 어떤 때는 완전히 중단됐고 해서 다시라고 지금 부사를 붙이고 있는데, 다시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인데, 연방법이요 193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고용주가 이제 1.5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을 뭐
뭐 줘도 되고 하는데 또 1938년도에는 그 고용주가 그렇게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일을 해서 충분하게 돈을 벌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벌 수 있다면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행정직은 안 줘도 된다. 이게 충분하게 벌 수 있을 때의 경우죠.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기를 그게 그 화이트 컬러 잡에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주일에 그 당시에 $455 이상을 버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23,600가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1975년 이후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마지막에 임기 마지막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새로운 룰이 12월 1일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을 받는 사람이 전체 이 봉급쟁이의 7%였는데 이 룰을 적용하면 1차적으로 한 420만 명과 지금 받을 수 있는데도 말만 법이었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아마 회사 내부 사정 보시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사람 900만 명까지 포함되면 전체 봉급을 받는 셀러리맨의 3분의 1 정도는 새로운 노동부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1.5배 오버타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기본 봉급을 깎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안에 반대라고 있지만 봉급을 깎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1.5배의 오버타임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 1년에 뭐 43,000달러 미만이잖아요. 약 47,500달러군요. 이 정도 미만을 받아서 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또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1975년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봉급을 깎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 이상 깎을 것도 없는 봉급인데 그래서 봉급 깎는 것이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봉급 계속 깎으면 누가 그 정도의 그 경쟁력이 있는 봉급이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또 깎을 봉급도 없고요. 지금 미국 그 현실이 그래서 이제 게다 대고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는다면 오버타임 페이하지 않는다면 또 누가 40시간 이상을 일하겠어요.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게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봉급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일을 더 해야지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 봉급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뭐 기본적인 이론을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3년마다 또 역시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또 그 업데이트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런 것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또 공화당의 사람들이 줄을 서느냐 민주당의 줄을 서느냐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이게 묘하게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최저임금도 올려야지 된다고 하고 부자는 나를 포함해서 부자에게도 세금을 올려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마지막 이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러한 것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백악관이랑 의논을 해서 백악관의 입김이 더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 일이고 해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 규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고 또 도널드 트럼프도 이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면 조금쯤은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그 주간 그 신문이 사설에서 Investors Business Daily가 과연 그 힐러리 클린턴 패밀리의 자선재단은 사기인가? 라는 사설까지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버니 샌더스가 숫자상으로 대의원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게 거의 분명하다면 이쯤에서 물러나고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공화당이 저렇게 당과 함께 그 도널드 트럼프가 기금 모금까지 한다고 하고 폴 라이언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한다면 공화당은 폴 라이언의 당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이라고 하원 의장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뭉치고 있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는 정말로 아주 그 전례 없었고 묘한 선거였고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갈립니다. 조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했고요. 부통령이요. 민주당입니다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북한관, 이것도 비교해 볼 만한 일이죠. 한국인으로서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 며칠 그 진보 언론에서 그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전당대회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 룰이 너무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다 하면서 뭔가 그 항의하고 바꿔주기를 그 원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의자도 던지고 네바다의 당 관계자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협박도 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가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나의 지지자들의 주장을 껴안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했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크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동이 공화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는 것에 놀랍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만 버니 샌더스는 그 도널드 트럼프처럼 어떤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때려라 변호사 비용을 내가 낼게 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으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아주 애매한 문제들이 지금 민주당 사이에서 어제와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국일보 오늘과 내일 박목주필의 컬럼을 보면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자면은 당 지도부가 샌더스에게 과격한 지지자들을 진정시키라고 요청했다. 폭력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작했으나 샌더스의 긴 성명은 지지자들의 분노를 초래한 당에 대해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치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수백만 미국인은 기득권 정치와 기득권 경제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11월에 승리하려면 당은 우리 지지자들을 공정하게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도 했고 그리고 당이 특별히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이 컬럼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장기 경선은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정치혁명의 기수가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박목주필의 오늘 컬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힐러리 클린턴도 끝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경선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와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를 할 때 지금 버니 샌더스의 열기는 늦게 시작됐지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뭔가 그 민주당의 지도부와 샌더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뭐 의자를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아주 협박성 발언들도 하고 뭐 너 주소 어딘지 뭐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버니 샌더스는 더 강하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비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게 버니 샌더스가 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버니 샌더스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샌더스를 그대로 경선을 치르게 내버려둬라. Let the Bernie run the race라고 얘기하면서 샌더스가 그 경선을 계속하는데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이라고 아주 그 클리어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면은 버니 샌더스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그 치유되지 않을 정도로 분열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버니 샌더스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어차피 이제 경선에서 누군가가 승리가 결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샌더스도 더 이상 내가 후보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기기 위해서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이념 같은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그 박록주필이 지적한 것처럼 뭐라고 써 있는가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정치혁명의 기수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고,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샌더스를 사랑하고 그의 이념을 지지하기, 그 이념에 동조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캘리포니아주처럼 대의원이 560명 정도가 걸려있는 그 대의원이 또 어떻게 일찍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 6월 7일에 있잖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560명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그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분노의 표들이 그러면 정말로 힐러리 클린턴을 찍지 않고 뭐 당연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찍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요.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 가운데서 힐러리 클린턴도 찍지 않을 때 그때도 역시 그 박록주필이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여기서 그만둬야지 된다, 그만두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 들어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것이 사실은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나 보수적인 신문이고 칼 로브라는 사람이 정말 보수 중에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요. 칼 로브가 오늘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케이스로 기소되면 어떡하지 하는 칼럼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썼고,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는 뭐 주간 뉴스페이퍼고 국제 비즈니스에 관해서 다루고 1984년도 LA에서 만들어졌고 저희 그 회사도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스캔들스. 이게 패밀리 자선재단이 사기야? 뭐 이런 그 제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메일과 결국은 클린턴 재단과 관련이 돼 있는데 걸프 지역과 억만장자에게 1억 달러 이상을 받았고 뭐 사람들 명단도 잘 공개하지 않고 어떠한 또 큰 기업들이 돈을 줬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줬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라들, 돈 받은 사람들, 빌 클린턴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도 계속
그 돈을 받고 연설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 받았겠어요? 부자에게 돈 받았죠? 뭐 에퀴리지아단, 뭐 헤지펀드 이런 곳에서. 그리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메일을 개인 서버로 사용했었던 것이 아닌가? 국무장관 때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더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써있기 때문에 예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의 제목 자체가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메일 스캔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팍스뉴스에서 인터뷰하면서도 지난 주말에 일요일에 뉴욕타임스가 이제 트럼프의 여자 문제를 쫙 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나와 똑같은 그런 분량으로 클린턴의 여자 문제도 쫙 펼쳐봐야 된다. 클린턴은 레이프했다고 했어요. 레이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클린턴에게 강간당했다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랬다가 들어간 여성도 있고, 또 새로 나오는 여성들도 있기도 하고요. 새로 나온 여성 가운데는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한 여성이 빌 클린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요, 알칸소 주지사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본인을 호텔에서 강간했고, 그리고 나서도 6개월 동안 계속 출근되면서 전화를 하는 그 뻔뻔스러움이 놀라웠는데, 본인이 이제 캠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 그건 사실이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어느 날인가 주지사 선거를 할 때 본인에게 나가와서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요. 이게 계속 빌 클린턴 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일을 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만 들으면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한 여자에게 불성실하고 그것을 정말 대통령이 돼서도 가지고 간 그 남편과 같이 살아야지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여성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여성이 국무장관을 지내고 상원의원을 하고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권을 강조하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남편의 그런 것은 커졌고, 여권이 뒤로 물러났고, 그런 남자 옆에서 사실을 다 알면서 너 나한테 와서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 감싸주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도 굉장히 개인적인 인간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고통까지 다 겪고 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는 또 공화당에서도 벵가지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대사도 숨지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비선거 기간에 공화당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본선 선거 당일날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북한관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700만 명 정도 신도가 있고 세 번째로 큰 그런 교단이 감리교단이잖아요. 어제 428대 405로 이제는 감리교단에서도 동성애자, 남자, 여자, 성전환자를 성직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성결혼 자체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다음 컨퍼런스까지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는가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로만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던 바프티스트고, 세 번째가 이제 이 감리교인데, 다른 개신교와는 달리요, 루터론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오픈리 게이 성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감리교회가. 그런데 감리교회조차도 지금 좀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감리교도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에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교회에서는 신자들 숫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능성은 짐작이 됩니다만은 또 나와봐야지 하는 거죠.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까요? 클래시컬 뮤지션 이작 펄먼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심포니와 협연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런데 이것을 캔슬했거든요.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문권보호법에서 동성애자나 게이, 성전환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화장실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지악 폴먼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차별이다. 본인이 194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화장실 차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숨 많이 크게 쉬고 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차별받아 본 사람으로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든 누구에 대한 차별이든요. 아무리 미국 인구의 1%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잖아요. 미국 국가의 이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안 되겠네. 그런 법이 있으니까 취소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럼 그 오케스트라 음악인들은 고통받을 것 아니야. 내가 가서 안 하면 수입도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다시 가려고 했답니다. 대신에 내 피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곳에 이제 기부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캔슬하지 않았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어제 아침 9시 30분에 노스캐롤라이나 심포니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주에서 성명을 팜플렛에 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오케스트라도 어느 오케스트라이냐에 따라서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악이 무슨 정치성이 있겠어요. 근데 정치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의 전체 기금이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26%가 주정부에서 받는 거거든요. 주정부가 이거 이렇게 저러고 그런 성명서 쓴다고 하면은 그거 못 쓰게 하라고 했는데 쓰면은 이게 끊길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립학교 기금 끊기는 것처럼 참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이지악 폴먼이 결국은 흉악하고 적대적인 이런 법을 갖고 있는 곳에서 내가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해서 결국은 70세에 이지악 폴먼이 연주 취소했습니다. 그 당일날 아침에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음악 팬들에게도 큰 손해겠어요. 70세이기 때문에 70세 때 들을 수 있는 연주가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만 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참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돈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치색과도 다 이리저리 엮여 있고요. 이 현대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에 관한 시각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테스트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팍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가 치러진다면 3% 차이로 이긴다고 하고 라스무센은 42%대 37%, 5%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에게 오늘 선거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시각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만나서 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개방성이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마 도널드 트럼프도 리뷰하고 나면은 클린턴 행정부와 같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빅터 차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특사였었고 지금 다시 원래 있던 대학교로 돌아갔죠.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아시안 스타디스 프로그램의 소장으로 있는 빅터 차 교수가 한 얘기고 그리고 오히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해야지 된다는 것, 그런 제재 때문에 또 대화에 들어올 때 뭘 해줄까 하는 그런 것, 직접 대화를 만약에 한다면 30년의 어떤 역사를 깨는 것이잖아요. 빌 클린턴이 예전에 할 수도 있었던 거 못했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는 뭐 아무튼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 어제 그 헨리 키신저도 만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제임스 베이커 전 그 공화당의 국무장관도 오늘 만날 예정인데 김정은을 만난다는 그런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그 선거를 치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름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트럼프가 어떻게 그 캠페인용으로 줄타리기를 하느냐 이게 또 힐러리가 너무 강성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이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보기에는 참 좋고 나가서 바람을 맞기에는 조금 쏠쏠하고 한 날씨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